다시. 자, 살아나요. 자, 다시. 자극을 받으면 나 밖으로 나갈래. 그건 안 돼 때문에 나트륨 통로가 짠 열리면 나트륨 이온이 반드시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요. 왜? 얘는 항상 밖이 고농도거든. 얘들아, 들어와도 고농도야. 계속 자는 고농도야. 밖은 그냥 막 들어온다. 그럼 들어오니까 생각해봐. 아까 나트륨을 밖으로 열심히 내보냈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음전하를 띄게 된 건데, 세포 안쪽이. 그지? 근데 플러스를 띄는 나트륨이 마르르 쏟아지면 뭐 하는 거야? 막전이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올라가는 거야. 이것 때문에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얘가 유입이 막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자,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세포, 뉴런 세포야. 여기서 하프림 자극이 들어왔어. 그지? 그러면 이 세포 안으로 나트륨이 들어왔잖아. 예를 들어 통로가 열려서. 그지? 그러면 이 나트륨이 양방향으로 확산을 한다. 그래갖고 얘가 다른 요 옆에 있는 다른 누구를 건드려? 통로를 건드려. 나트륨 통로를. 걔네들을 막 열어. 그래서 실은 처음에 자극이 딱 들어왔을 때는 일부 통로가 열려가지고 이게 살살 올라가요. 그러다가 들어간 애들이 이걸 해줘가지고 와르르르 통로가 열리면 이게 확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나트륨의 유입으로 막전이가 올라가죠? 막전이가 피크를 빡 치면 다시 떨어져요. 그죠? 피크를 빡 칠 때까지 늘 뭐라고 합니다? 탈분극이라고 하며, 이때 피크 친 막전이를 뭐라고 부릅니다? 활동전이라고 부릅니다. 요 과정은 탈분극이라고 부르며, 이때 전이를 뭐라고 부릅니다? 활동전이라고 불러요. 활동전이는 뭐 플러스 30, 플러스 35 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피크를 딱 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나트륨 통로가 닫혀요. 그리고 대신 누가 열려요? 칼륨 통로가 열려요. 그럼 이제 칼륨은 어디 많으니까? 안에 많으니까 통로를 딱 열면 칼륨이 막 어디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요. 아까 플러스인 나트륨이 막 안으로 쏟아져 갖고 이렇게 된 거잖아. 그 전위를 맞추려고 플러스인 칼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뭐 할 때까지? 원래로 되돌아올 때까지. 그치? 대신 이제 아무리 내가 문을 빨리빨리 닫아도 플러스 마이너스 70 됐다고 짠 닫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과하게 유출이 돼서 막전이가 너무 많이 떨어진 걸 한 마이너스 80으로 많이 얘기하거든요. 떨어진 시점을 뭐라고 하는 거야? 과분극이라고 부르는 거야. 어쨌거나 중요한 건 무슨 일 때문이야? 요것 때문이죠. 그죠? 요거를 재분극이라고 하고, 너무 많이 떨어진 걸 과분극이라고 하며, 그죠? 나트륨 통로는 닫고 칼륨 통로를 열어서 칼륨을 유출시키면서 뭐 하는 거다? 막전이를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는 거야. 그러고 나면 나중엔 여기 이렇게 올라오면서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지금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맞추려고 칼륨을 밖으로 유출을 시켰잖아? 근데 이거 그러면 안 돼. 원래로 만들려면 밖으로 나간 칼륨 다시 들어와야 되고, 그지? 들어왔던 나트륨 다시 내보내야 되잖아. 그래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잖아. 그거를 누가 하는 거야? 펌프가 하는 거야. 얘가 뭐 하는 거야? 이온을 재배치하는 거야. 자, 이온의 재배치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뉴런의 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한 지점에서 이렇게 막전이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신경 자극이 발생했다라고 말합니다. 신경 자극이 발생했다. 그죠? 그래서 책에도 뭐 충분히 나와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되, 중요한 건 분극,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 다시 분극 구별하기. 그리고
분극 상태일 때는 왜 막전이가 마이너스 70이야? 그죠? 탈분극일 때는 왜 막전이가 올라갔어? 이거를 이제 이온의 이동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면 같이 나오는 그래프 중에 하나가 127페이지의 탐구자료창 그래프예요. 요거는 안 그릴게요. 127페이지의 탐구자료창 그래프를 보시면 막전이가 이제 변하는 거잖아요. 보시면 1번 구간은 무슨 상태? 분극 상태. 2번 구간이 무슨 상태? 탈분극하는 상태. 3번 구간이 뭐 하는 중? 재분극하는 중인 거거든. 근데 이때 이 세포막을 통과하는 이온의 막투과도를 살펴봤더니 자극을 준 시점으로부터 먼저 막투과도가 올라가는 게 누구야? 나트륨이야. 왜? 탈분극할 때 나트륨이 뭐 하니까? 유입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막투과도가 올라가는 애는 누구야? 칼륨이야. 왜? 뒷부분은 재분극하는 거잖아요. 재분극은 이제 나트륨 통로 닫고 칼륨 통로 열어서 칼륨을 유출시키면서 재분극하는 거니까. 그래서 빨간 그래프, 위에 그래프가 안 나오고요. 밑에 그래프만 주고, 그지? 이온의 막투과도만 주고, 탈분극한 게 언제야? 재분극한 게 언제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걸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127페이지 오른쪽에 조그마한 그림 보여요? 그래프? 이온 통로를 통한 이온의 이동을 방해하는 물질을 처리하였을 때 막전이가 어떻게 변할 거냐? 방해하는 물질을 이제 처리를 했대. 그래서 정상적으로 탈분극이 확 됐다가 과분극이 뚝 떨어지는 그래프가 하나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파란색 보면 이게 올라가다 말죠. 그죠? 원래는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다 마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의 이동을 막는 처리를 한 거야? 나트륨을 막은 거예요. 나트륨 이동을 막아가지고 뭐를 못한 거야 지금? 아예 탈분극마저도 하기 어려웠던 거야. 그리고 그 뒷그림 보면 그 다음 저 초록색이냐? 걔를 보면 탈분극은 했는데 과분극을 못 내려오죠. 그죠? 얘는 뭐의 이동을 방해하는 물질을 처리한 거예요? 칼륨 이온의 이동을 방해하는 물질을 처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재분극을 못한 거죠. 탈분극은 했는데. 요런 해석들이 가능하도록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얘기한 건 한 지점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한 지점. 그럼 이제 나는 다른 부위로 이동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갑니다. 지워요, 이제. 어디로 가냐? 이렇게 발생한 신경신호가, 신경자극이 전도되는 상황을 얘기해 보신다. 전도. 여기 뉴런이 있어. 지금 아까 발생했을 때 이제 전도하는 거야. 뉴런이 이렇게 있어. 구간을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 저기요. 여기 자극이 들어왔어요. 여기가 뉴런세포 밖, 뉴런세포 안이에요. 뉴런세포 밖, 뉴런세포 안입니다. 자극이 딱 들어온 부분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그지? 원래 막전이가 어땠어야 되는데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 그죠?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원래 이런 상황인데 자극을 받은 지점은 뭐가 발생해서 이 자극이 발생을 해서 아까 말한 그 탈분극 해가지고 여가 어떻게 됐어? 이렇게 역전이 돼요. 이렇게 많이 그려요, 여러분.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활동전이가 발생을 한 거야, 자극을 받아서. 근데 여기는 아직 아닌 거고, 분극 상태인 거고. 근데 이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요 자극받은 지점을 기준으로 양쪽이 뭐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탈분극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는 뭐가 되는 거야? 탈분극이 되는 거고요. 그죠? 원래 자극을 받았던 지점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나 뭘 그린 거니, 얘 지금. 자. 그죠? 뭐, 이렇게. 그러고 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다시 뭐 하고, 분극으로 돌아오고, 재분극하고, 요 옆이 다시 뭐 하는 거야? 탈분극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신호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얘기하면 별게 아닌데, 이건 이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거기 탐구 자료창에 보여지는 것처럼, 뉴런이라는 한 애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그지? 내가 자극을 여기다 줬대. D1 지점에 줬대. 그래 놓고, D2, D3, D4 지점을 설정을 해놨어. 거리가 마음에 안 드네? D2, D3, D4 지점인데 그 문제를 보시면 1.5, 2.5, 4.0이거든요. 거리가 맞냐? 거리가 1.5잖아. D2까지. 그죠? 아니에요? 근데 요 센티미터가 얼마야? 1.5cm 아니에요, 지금? D2가? 그죠? 얘가 1.5. 네, 그거 똑같이 쓰기 싫어서 그래. 자, D3는 몇 cm요? 2.5네. 맞아요? D4는 몇 cm요? 4cm잖요? 맞습니까? 자, 문제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뭘 묻는 거냐면,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경과된 시간이 4ms랍니다. 4ms 후, 그지? 4ms 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답니다. 대신 문제에 뭐가 주어졌냐면 신경 자극 전도 속도는 1cm/ms래요. 자, 신경 자극 전도 속도는 1cm/ms. 아까 선생님 뭐라 했냐면 여기가 신호를 딱 받으면 얘가 이제 옆으로 전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도하는 속도가 1이래요. 그럼 1cm를 가는데 1ms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1cm를 가는데 1ms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문에 또 하나 뭐가 나와 있냐면 이 자극을 준 지점, 자극을 받은 지점에 시간에 따른 막전위의 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요, 한 뉴런이면 어느 지점이든지 다음과 같이 막전위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막전위의 변화를 이런 식으로 그려줬어요. 근데 그려준 걸 시간을 잘 들여다 봤더니 자극을 여기서 줬는데 다시 분국 상태로 돌아오는데 3ms쯤 걸렸나 봐. 그죠? 다시 분극 상태로 이제 하는데 3ms쯤 걸렸나 봐요. 그래서 예쁘게 하려면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치가 얼추 나와야 돼, 시간이. 그래놓고 너네한테 뭘 찾으라고 하냐면 자극을 주고 3ms가 지났을 때 D2 지점은 분극 상태야, 탈분극 상태야, 재분극 상태야? D3 지점은 분극 상태야, 탈분극 상태야, 재분극 상태?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이거 물어볼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1번 우선 여기서 출발한 신호가, 신경 자극이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몇 초 만에 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죠? 몇 초 만에 오냐? 아니, 속도가 1이라며. 그럼 1.5cm를 오려면 몇 초가 걸려? 1.5ms가 걸리겠지. 그지? 그래서 요 D2 지점은 잘 봐. 여기서 출발한 놈이 여기까지 오는데 1.5ms가 걸렸어요. 그지? 그럼 1.5ms가 지나서 신호가 오면 그때부터 이 막전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 순간부터. 그지? 그럼 나는 3ms 후라는 질문을 받았으니 오는데 1.5가 걸렸으면 이 막전위의 변화가 일어나는 데는 몇 초를 하겠느냐?
그죠? 얼마를 할까요? 2점. 그렇지, 2.5초. 그지? 자, 저기서 D1에서 출발해서 D2까지 오는데 1.5초. 미리세컨드 귀찮으니까 1.5초. 그리고 그 1.5초 빼고 나머지만큼을 뭐 하는 거야? 막전이의 변화를 겪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오는데 몇 초? 2.5초. 그죠? 그러면 3ms 후라는 건 막전이의 변화는 얼마나 겪는다? 1.5. 그죠? D4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초? 4. 그러니까 막전이의 변화는 겪는다, 못 겪는다? 아직 못 겪죠? 그래서 D2 지점은 1.5초 만에 와서 2.5초를 변해야 되니까 2.5초가 여기야. 그래서 재분극이네. D2는 지금 재분극 4ms인 순간 재분극 상태. D3는 오는데 2.5초, 겪는데 1.5초니까 여기네. 그래서 탈분극. D4는 이제 막 자극이 왔어요. 막전이 얼마? 마이너스 70? 무슨 말이야? 분극 상태란 얘기지.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얘가 제일 그래서 만약에 첫 시험에 단원이 들어간다면 여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뭐가 꼭 아셔야 된다고? 다시 말하지만 전도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죠? 그리고 나서 도착한 자극에 의해 막전이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 요 둘의 합이 얘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 주어질 거예요. 자극을 주고 몇 초가 지났다. 몇 초가 지났을 때, 이 지점은 막전이는 얼마일까? 탈분극 상태일까? 재분극 상태일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요거 두 개를 잘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다시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이번엔 출발할게요. D1, D2, D3, D4예요. 근데 자극을 요 간격은 다 똑같습니다. 그죠? 자, 자극을 여기다 줬어요. 그리고 이 뉴런은 시간에 따른 막전이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앤데, 그죠? 그래서 자극을 여기다 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예를 들니까 여기가 1ms, 여기가 2ms, 여기가 3ms, 여기가 4ms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막전이가 얼마? 마이너스 80,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70, 여기는 얼마? 플러스 30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놓고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 자극을 줬잖아. 자극을 주고 몇 미리세크가 지났냐면 4? 자, 자극을 준 후 4ms 경과 후 D1, D2, D3, D4 지점에 막전이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아까랑 똑같은 건데 하나가 빠졌네. 대신 얘가 이 신경 자극 전도 속도가 아까랑 똑같이 합시다. 1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출발한 놈이 여기까지 오는데 몇 초가 걸려요? 2초가 걸리잖아요. 그죠? 그잖아. 1cm/ms 2cm라며 2초가 걸릴 거 아니야. 근데 나는 4ms 후를 물어봤어요. 그 얘기는 여기 있던 신호가 여기 오는데 걸린 시간이 2. 그래서 이 막전의 변화를 겪는 시간이 2야. 그죠? 여기도 2에 2야. 거리가 같으니까. 여기는 오는데 몇 초? 4.
그럼 막전이 변화는 겪어요? 못 겪어요? 못 겪어요. 그럼 하나만 더 질문. 여기는? 여기는 오는데 걸린 시간 그딴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이 0, 뒤가 4. 그죠? 그래서 요 뒤에 요걸 가지고 뭘 하는 거야? 아, D1 지점은 결국 막전이의 변화는 2초밖에 못 겪네. 그죠? 2초밖에 못 겪네. 그러니까 막전이가 얼마가 되겠구나? 플러스 30이 되겠네. D2 지점은 4초를 다 막전이 변화했으니까 막전이가 얼마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70이 되겠구나. D3 지점은 플러스 30이 되겠죠? D4 지점은 마이너스 70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변형이 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이걸 주고 이걸 찾으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리고 뉴런이 한 놈만 나오겠어요? 저 A, B, C 뭐 이래갖고 이러쿵저러쿵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어려운 거 맞고요. 여기가 어렵게 나오면 많이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항상 얘기하죠. 우리는 이제 학교 가봐야 알아. 학교 가봐서 선생님이 뭐 해주는지 봐야 알아요. 근데 이제까지의 작년까지의 기출로는 어렵게 나왔어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생명 파트에서 그찬이 너네 앞에 공부해봐서 알는데 앞에 뭘 가지고 도대체 그지?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막 6문제씩 나왔어. 막전이만. 그랬었는데 이번 학기는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정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신 차려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선생님이 분명히 발생한다 그랬고, 그지? 발생했어. 이거 해서 막전이 변화했단 말이야. 두 번째, 전도한다 그랬어. 그지? 뭐 했어? 와서 이동을 했어 지금, 그지? 여기서 자극을 받는데 이렇게 이제 신호가 이동을 한 거잖아. 그리고 하나 더 뭐가 남았어 이제? 전달이 남았어. 전달. 전달은 뭐야? 이쪽 끝에 축삭돌기 말단에서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 쪽으로 신호가 가야 되잖아. 여기서 벌어지는 일. 그죠? 요걸 뭐라고 하냐? 신경 신호의 전달이라 그래요. 전달. 그죠? 신경 신호의 전달. 어떻게 일어나냐? 자, 봐봐. 여짝은 무슨 돌기? 축삭. 요짝은 무슨 돌기? 가지 걷지. 자, 축삭에서 주고 가지에서 받으래며. 가지가 주면 축삭이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니까? 그죠? 축삭이 줘야 가지가 받을 수 있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축삭 돌기 끝이랑 가지 돌기 끝은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 떨어진 틈을 뭐라고 하냐면 시냅스라고 해요. 이 떨어진 틈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요 짝이 축삭 돌기 말단이면 얘가 그 다음 뉴런의 가지 돌기란 말이야. 이게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축삭 돌기 말단에 신호가 왔어. 그치? 신경 신호가 오면 축삭 돌기 말단에는 뭐가 있냐면 시냅스 소포라는 주머니가 있어요. 시냅스 소포. 그럼 이 시냅스 소포 안에 평상시에 뭐가 들어있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들었다?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우리가 도파민 터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런 게 신경 전달 물질이야. 신경 전달 물질이 들었어. 근데 신호가 오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이 시냅스 소포가 슬금 이 말단으로 가가지고 빵 터트려요. 축삭돌기의 세포막이랑 시냅스 소포의 세포막이 융합이 되면서 빵 터트려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를 해. 그러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요 짝이 고농도가 된 거고 반대쪽이 저농도가 된 거잖아. 내가 분비를 하면 얘가 스스로 확산을 해요. 에너지 필요 없어.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요 맞은편 가지돌기에 뭐가 있냐면 이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가 있어요.
뭐 이렇게 그래요. 수용체가 있어. 그럼 이 수용체에 얘가 가가지고 확산이 되어 수용체에 철커덕 붙으면 그러면 이제 탈분극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요 다음으로 탈분극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신호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뉴런 안에서 신호가 이동하는 이 전도는 전기 신호가 흘러가는 거잖아. 그지? 근데 요 뉴런과 뉴런 사이 시냅스 틈에서의 신호가 가는 건 이거는 뭐다? 화학적 신호라고 표현해요. 화학적 신호. 그래서 신경 자극의 신경 신호가 전도되는 게 있고 전달되는 게 있거든요. 그죠? 전도는 누가 하는 거야? 뉴런 내에서. 한 뉴런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전달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전도는 이 흘러가는 신호가 뭐야? 전기적 신호예요. 막전위의 변화. 근데 전달은 무슨 신호야? 화학 신경 전달 물질의 화학 물질을 분비해서 확산시키는 거니까 화학적 신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빨라? 얘가 더 빨라. 상대적으로. 그리고 뉴런 안에서 신호가 전달이 될 때는 한 방향이야, 양방향이야? 그렇지, 양방향이야. 그치, 뉴런 안에 전도는 양방향이야, 양방향. 근데 전달은 한 방향이야, 양방향이야? 이건 한 방향이야. 이러한 것들을 함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자, 신경 자극이 들어오면 그 자극에 의해서 신호가 발생하는 게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 이거 말하는 거고, 그러면 그 신호가 옆에 뉴런의 다른 부위로 이동하겠죠? 이걸 전도라고 하고, 그리고 뉴런과 뉴런에서 신호가 흘러가는 걸 전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칭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구별을 명확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책에는 뭐 신경자극 전도 속도가 나오는, 아까 했잖아요 우리. 그래서 말의집이 있어야 뭐한다? 빠르다. 그리고 축삭돌기의 지름이 뭐해야? 두꺼워야 빠르다. 뭐 그런 얘기 했으니까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0페이지. 그래서 시냅스라는 저 틈에서 신호가 전달되는 건 결국 화학물질이 분비돼서 그런 거잖아. 저기서 나온 화학물질이 주로 여기 아세틸콜린이래, 노르에피네프린이래. 오, 안 나오네? 자, 노르에피네프린이라든지 아세틸콜린이라든지 뭐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신호가 전달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좀 확인해 보려고 저기 탐구 자료창에 보면 실험을 하는데 개구리의 심장을 저 생리식염수가 담긴 그것에다 넣은 다음에 얘한테 뭘 해요? 얘 뭐 했니 지금? 얘는 지금 뭐냐? 아, 뉴런을 연결을 해가지고 가는 뉴런으로 이제 신호를 준 거고, 나는 뭘로? 생리식염수를 준 건데, 중요한 건 어떻게 했냐면 심장 1번 가에서 얘가 뉴런에 의해서 심장이 자극을 받았으니 아마 신경전달 물질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신경전달 물질이 섞인 뭐를? 생리식염수를 꺼내서 심장 나한테 준 거야. 그죠? 근데 심장 나는 뉴런이 연결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 생리식염수에 남아있던 신경전달 물질 때문에 보시다시피 뭐 합니다? 수축력이 생기죠. 맞아요? 근데 얘는 지금 감소하는 방향으로 신경전달 물질이 나와서 그래. 그러니까 처음에 가에서 자, 뉴런에 의한 신호를 뭘로 준 거야? 심장 수축력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신호를 준 거야. 그랬더니 그 생리식염수를 가져다가 써도 똑같이 수축력이 발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화학적인 물질에 의해서 벌어진 거니까 가능하구나. 그래서 너네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심장이 멈췄어.
그럼 막 제세동기하고 막 그래도 안 되면 뭐 해? 주사 꽂잖아. 뭐 봤어? 제세동기에서 애 사람 그 심장 박동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심장에 직접 주사를 놔요, 여러분. 주사. 그게 뭐야? 그게 신경전달 물질이야. 지금 에피네프린이라고 직접 놔서 신경전달 물질을 이용해서 심장박동 돌리려고. 자,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전달 방향성.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 신경전달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각성제, 진정제, 환각제로 나뉩니다. 각성제는 신경전달 물질을 더 잘 반응하도록 하는 애. 그 다음에 진정제는 신경전달 물질의 효과를 억제하는 애. 그죠? 그리고 환각제는 비정상적인 전달을 일으켜서 환각을 유발하는 애. 그래서 각성제 우리 맨날 나오는 게 뭐야? 카페인, 니코틴 이런 거 나오는 거고, 진정제로 나오는 게 뭐야? 진통제, 수면제, 알코올 이런 거 나오는 거고, 환각제는 뭐 접해보신 적이 없으시겠죠? 대마초, 본드 뭐 이런 거. 네, 얘네들은 말 그대로 약물이니까 오남용하면 안 돼야 됩니다.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아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의 제일 중요 포인트는 뭐다? 발생, 전도, 전달 잘 구별하기. 됐습니까? 자, 풀어봐요. 131.